안녕하십니까, 퀀트킹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식에서 실패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주식 투자에 실패를 하는가? 첫 번째, 뉴스 혹은 전문가를 믿기 때문입니다. 자, 마크 트웨인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월은 주식 투자에서 특히 위험한 달이다. 하지만 다른 위험한 달로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매달 위험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을 접해서 보시면 주식 투자는 언제나 위험하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걸로 계속 묘사가 돼요. 뭐 이래서 지금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앞으로 위험한 게 닥칠 거다, 언제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뉴스 과감히 믿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는 TV가 25년째 없어요. TV가 25년째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더욱 덜 보게 되겠죠. 노출도가 좀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그 노출에 대한 리스크는 적을 것 같은데, 어쨌든 뉴스나 혹은 전문가를 안 믿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볼까요? 인사이트 펀드 기억하실 겁니다. 200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래셋에서 인디펜던스 뭐 그런 펀드들이 10배 가까이 막 터지면서 개미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인사이트 펀드를 한다고 하니까 뭐 미친 듯이 이렇게 몰빵을 했어요. 거기에다 박현주 회장님께서 당시에 뭐 중국 앞으로 된다, 지금은 뭐 사야 된다. 그때 워런 버핏 형님이 주식 위험하다라고 했었는데, 그걸 무시하면서 이제 된다라고 하면서 수수료 3%짜리를 출시를 했었죠. 그때 정말 많은 뉴스나 기사거리가 많이 됐어요. 애기 없고 가입하는 아줌마들도 많았었고요. 그 후로 어떻습니까? 1년 뒤에 반토막, 그 후 5년 동안 원금도 못 건졌어요. 그렇듯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뉴스 혹은 전문가를 가능하면 안 믿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사례 몇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 바이오 회사에 대해서 그 서울의 굉장히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 극찬을 했었거든요. 본인이 막 바이오 뭐 이런 쪽에 또 교수님인데 극찬을 하면서 제 지인한테 이제 막 몰빵을 해야 된다 막 그러고 해서 저도 따라서 샀다가 손절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 지인 중에서는 모 바이오 회사의 대표가 본인 회사 주식을 지금 사야 된다, 이러이러한 논리 때문에 반드시 사야 된다, 지금 대출 받아서 샀다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몇십억 됐었는데 그냥 홀랑 다 말아먹고 파산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저도 이렇게 했었는데, 유명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10월, 4월 천국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2020년 코로나 전이었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대출을 좀 사용해서 10월, 4월 저도 연구를 나름 했겠죠. 나름 했는데 이거 대출 좀 받아도 되겠는데 라고 혼자 착각을 해서 했다가 퀀트로 하긴 했지만 했다가 손해를 꽤 많이 봤어요. 어쨌든 그러고 손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뭐 해칭 전략을 쓰기도 해서 그나마 손실을 줄이긴 했지만 꽤나 큰 손해를 봤어요. 저도 참 아이러니하게 제가 이제 과거에 이런 주식들로 대박이 났다면 현재 퀀트킹의 발전은 없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세상은 아이러니하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딱이 많이 맞고 했지만 지금 만족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주식 투자에 실패를 하는가? 두 번째, 몰빵을 하기 때문이다. 뉴턴이라는 그 사람 아실 겁니다. 아이작 뉴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1720년에 사우시스라는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자, 이 사우시스가 남미하고의 이 무역 독점권을 가졌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면서 처음에 이제 투자를 해요. 빵 투자해서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100%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뉴턴이 역시 난 천재야, 역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확신을 가집니다.
그 이후에 친구가 이제 난 돈 더 벌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뉴턴이 빡이 치는 거예요. 예. 질투심하고 욕심이 이제 막 확 올라옵니다. 나보다 못한 친구가 나보다 돈을 더 벌었어!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때 이제 고점 직전, 정확히 고점 직전에 몰빵을 칩니다. 몰빵 가자! 라고 하면서 몰빵을 쳐요. 그렇게 고요 속의 외침을 하는데 그 이후로 주가는 10분의 1 토막이 납니다. 물론 뉴턴 아저씨는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에 이 몰빵 쳐서 10분의 1 토막 나기 전에는 팔았어요. 분할해서 팔았긴 했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었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인간들의 광기는 계산을 하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뭐 뉴턴 형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접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하하하. 예, 바로 저를 돌아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대출을 쓴다. 롱텀 캐피탈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94년 채권 차익거래 프로그램을 얘들이 개발을 합니다. 누가? 하버드, MIT 이렇게 똑똑한 석 박사들의 임원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얘네들이 만들었어요. 첫 3년 동안 수익률 대박입니다. 28%, 59%, 57% 어마어마한 수익이 몰리면서 자금이 더 들어와요. 이분들의 논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산의 이론 가치보다 비싸면 매도, 싸면 매입, 그렇게 무위험에 가까운 차익 거래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자본금이 47억 달러였는데 실질적인 운용 금액은 1250달러로 레버러지를 무려 26배를 썼어요. 겁나 썼다는 얘기죠. 여기서 러시아 국채를 대규모 공매도를 하는데 전체 규모가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5%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금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1998년도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합니다. 즉 파산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얘네들도 작살이 납니다. 하하. 그래서 얘들이 100조 뭐 해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손해를 끝으로 청산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만약에 버틸 수 있었다면 얘들은 어마어마한 이익이 됐을 것이다. 왜 버티지 못했나? 이 대출을 겁나게 썼거든요. 레버러지를 겁나게 쓰니까 나중에 어떤 임계점을 딱 넘어버리니까 그냥 격발 빵 가서 그냥 방아쇠 효과로 작살이 난 겁니다. 그리고 대출에 대한 이 퀀트킹의 개인적인 경험담, 제가 지금까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대출을 써서 단 한 번도 장기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잠깐은 제가 이익을 본 적이 있었어요. 초반에 돈을 버는 것 같다가도 귀신같이 손해로 끝이 나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하다. 내 계좌를 세력형이 보고 있다. 호구 샀는가? 호구가 샀는가라고 하면서 귀신같이 제 걸 따먹으려고 한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저는 확신을 해요. 그렇게 제가 이 대출 써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지금까지 많이 봤어요. 뭐 벤츠를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날려먹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퀀트킹 했던 그런 실패 사례를 본받아서 실패를 하지 않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우린 왜 실패하는가? 다른 소득원이 없으면 실패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자, 인터넷을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주식 전업 투자를 위해서 대체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요? 라고 얘기를 누군가 이렇게 했는데, 대체로 제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찾아서 보니까 대충 사람들의 의견이 이런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내 집이 있고 대출이 없다라는 전제에서는 약 10억에서 20억 정도가 있어야 한다. 혹은 다른 소득원이 없다면 20억 이상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소득원이 있으면 약 10억 이상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주류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퀀트 투자자의 만약 미혼이라면, 결혼을 안 했다면 좀 더 빨리 전업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3년부터 회사를 나와서 혼자서 이제 전업 투자를 했거든요. 지금 전업을 한 지 약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10년 정도 되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경험을 필두로 얘기를 드리자면
수익원이 있고 없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음적인 부분에서. 돈의 크기가 크고 적고가 아니에요. 마음적으로 굉장히 컸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0년 전까지는 제가 퀀트킹을 2016년인가 창업을 하고 나서 2020년 전까지는 싸그리 적자였어요. 돈 계속 까먹었습니다. 사업으로. 퀀트킹 사업이 2020년 전에는 수익이 제로였어요. 돈만 오히려 더 들어가고 많이 까먹었어요. 자, 주식 퀀트로 돈을 벌어도 항상 뭔가 계속 후달려요. 그리고 대출 욕심이 계속 납니다. 뭔가 이상해요. 뭔가 마음적으로 이렇게 후달리는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2020년 이후로 퀀트킹의 사업 수익이 있은 이후로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제가 했거든요. 부동산은 21년도 이후로 시장이 막 퀀텀으로 올랐을 때 마음이 좀 편하려고 글로벌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 이렇게 좀 분산을 했거든요. 부동산을.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는 주식도 하고 퀀트겠죠. 하고 부동산도 뭐 몇 개 있고 그리고 사업, 퀀트킹 사업 하나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까지 하니까 세계가 이렇게 뭐 어쨌든 뭐 이렇게 굴러가니까 마음이 좀 더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다 보니까 뭐 좀 이렇게 사업이 덜 되거나 혹은 뭐 주식이 좀 빠져도 좀 그러려니 해요. 덤덤합니다. 이제는 많이 덤덤해요. 그래서 전업 투자 전에 어느 정도의 이 캐시카우의 파이프라인을 좀 만들어 두시면 훨씬 더 심리적인 안정감, 이 돈의 크기를 떠나서 이 심리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번째. 왜 실패하는가? 파생 상품을 배팅한다. 네이키드로 배팅하는 거예요. 현재 저의 경우는 파생 상품을 해칭용만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저는 파생 상품을 퀀트적 방식으로 나름 연구를 한다고 착각을 하고 연구를 해서 네이키드 개념으로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2017년 전후였던 것 같아요. 인간의 기억은 약간 왜곡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코스피 200일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백테스트를 돌렸더니만 연봉리가 40인가 50%인가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이게 레버러지를 사용했다고 하면 수익률이 막 100%, 200%까지 날 수도 있는 전략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때 논리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미국 나스닥보다 코스피 지수가 아침에 떠서 시작하면 그냥 배팅, 위로 배팅, 아래로 하면 아래로 배팅 해가지고 종가에 청산하는 거. 이걸 그 당시에 이미 이 논리에 대한 책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이걸 직접 손으로 다 이게 백테스트 해보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들어갔다가 1억 이상 제가 까먹었어요. 1억 이상 까먹었습니다. 제가 잘 까먹어요. 이런 거 하면서 막 가지고 제 실계좌를 가지고 막 두드려 봤는데 1억 까먹었어요. 정확히 1억 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1억 까먹어 봤는데, 이 까먹어 보니까 파생 상품 쪽은 절대로 책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왜? 이미 수많은 천재들이 그 책에 있는 전략을 다 써먹어봤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은 다 먹혀버린다. 이미 파생 상품이란 놈은 밸류가 없잖아요. 밸류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레버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천재들끼리 박 터지게 싸웁니다. 제가 걔네들하고 이게 맞짱을 한번 떠보려고 했다가 개박살 났죠. 개박살 나면서 그냥 1억, 그때 뭐 돈도 1억이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했어요. 그때 진짜 머리털 많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퀀트도 지금 미국 거를 앞서 제가 만들어둔 영상을 보시면 미국 거가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아요. 퀀트도 향후에 미국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미 이 퀀트 관련된 책들이 뭐 강머머님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권을 냈었고, 다른 분들도 뭐 책을 여러 권 냈었고요. 저도 지금 책을 하나 낼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상황의 시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퀀트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들이 많아지고 실제로 퀀트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전략들이 노출이 되게 많이 됐어요. 책으로도 소개가 되고 유튜브로도 나오고 이러면서 많은 전략들이 노출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진입이 쉽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은 향후에 분명히 떨어진다. 저는 반토막도 백테스트 기준의 수익률보다 반토막이 나는 것까지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감안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 거 기준으로 약 50%, 뭐 미국 거 기준으로 약 40% 가까이의 백테스트 나는 거를 돌리고 있는데, 한국 거 기준으로 제가 지금 보수적으로 잡는 게 한 반토막이면 약 25%, 거기다 슬리피지까지 감안하면 뭐 한 20% 뭐에서 30% 잘 나오면 그 정도 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40% 백테스트 됐다고 하면 실계자로는 한 20% 내외? 뭐 그 정도까지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퀀트도 국가를 분산해서 고민해야 될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그런 고민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주식에 실패하는가? 네, 마지막입니다. 중도 포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퀀트나 뭐 혹은 주식 투자자들이 3년을 버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퀀트킹의 가입자 수, 유료 가입자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현재 제일 바닥권입니다.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초바닥권이에요. 예, 그리고 시장이 폭락을 하면 최고의 퀀트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백기를 듭니다. 아이씨, 해보니까 나랑 안 맞네. 안 되네. 역시 뭐 주식이든 퀀트든 되겠어. 인터넷 보면 막 퀀트 뭐 욕하는 사람들 뭐 나옵니다.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시장이 상승 국면에서 저는 비중을 조절해야 하고 지금과 같은 이 바닥 국면에서는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중도 포기하는 거 이렇게 네버 기브업 이렇게 절대 포기하지 말자. 이런 사람 되지 말자라는 게 저거고요. 그리고 여기 코스피 PBR 밴드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0.9배죠. 0.9배. 제가 이때 현금이 있어서 더 배팅했고요. 어떤 유튜브는 이때 손절했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때 배팅을 저는 했었고 현금 있는 걸로 뭐 운이 좋아서 현금이 있었지 뭐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현금을 따로 빼놨겠습니까? 예, 어쨌든 운이 좋아서 현금이 있었던 걸로 좀 샀고요. 지금도 올 연말에 현금 좀 들어올 게 있습니다. 뭐 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마음은 지금 당장 사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코스피 PBR이 1배 수준이에요. 코로나 이후로 1.3배인가 1.5배인가 뭐 어쨌든 요때 넘어갔었고요. 서프라임 때도 마찬가지고 일단 노란색은 벗겨야 매도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중 조절도 그때 하는 게 낫지 않나. 지금은 이거 뭐 결국은 버티면 먹는 바닥권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를 보시면 와 대박이에요. MDD 한국 거든 미국 거든 MDD 거의 근처 가까이 간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미국 거는 정말 초대박이에요. MDD 거의 뭐 어마어마합니다. 40% 마이너스 그 정도까지 갔더라고요. 사야 된다. 저는 지금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버텨야 된다. 지금은 버텨야 먹는다. 저는 나름 이렇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예,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일반인이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뉴스를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산 투자를 합니다. 세 번째, 대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다른 소득원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파생 상품을 하지 않거나 해칭용 정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눈 감고 버텨야 됩니다. 저는 버티는 게 맞다고 봅니다. PBR 그때 뭐 그 0.9배인가 막 이때 막 누군가 막 손절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와, 저 진짜 그때 보면서 이걸 반드시 사야 될 국면에 어떻게 이렇게 손절을 막 하면서 어쨌든 저도 뭐 카페 회원분들한테 지금은 사야 될 때다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너무 싸거든요. 지금도 싸요. 한국 주식 너무 쌉니다. 눈 감고 버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퀀트만 했으면 지금까지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런 실패 사례를 통해서 주식 투자 몰빵 막 대출 쓰고 이런 게 아니라 퀀트만 순수하게 대출 없이 했으면 지금 저는 정말 정말 어마무시한 자산가가 됐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실패에도 저는 지금도 퀀트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퀀트는 계속 벌었거든요. 그리고 사업,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주식 이렇게 같이 가져가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퀀트는 국가별로 분산, 그리고 개별 주식, 제가 지금 한국 주식이 한 20% 정도 개별 주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퀀트는 전략을 믿고 눈을 감고 그리고 반드시 성공한다, 장기적으로. 그런 믿음, 이걸 가지고 잘 버티셔서 나중에 고점에서 잘 비중 조절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퀀트랑 그리고 개별 주식,
그리고 퀀트킹이 투자한 개별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